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과학박사 척척박사 이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저는 어딜 갈 때, 뭘 먹을 때, 뭘 할 때, 뭐 등등등 다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랑 나무위키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것,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 궁금증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혼자 검색한 것들이 있어요. 립스틱을 좀 바를게요. 우리 친구 내가 입이 너무 없잖아. 진짜 왜 말을 안 해줘? 항상 제가 편의점이나 어떤 빵 리뷰, 특히 디저트 리뷰할 때 가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 동물성과 식물성 크림, 맛 차이 이런 거 제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진짜 맛 차이가 느껴질까요? 솔직히 궁금할 만하잖아.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먹는 커피, 그냥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정말 차이점이 있을까? 또 심지어 쌀떡과 밀떡, 왜 맛이 다를까? 어떻게 보면 그냥 쌀이랑 밀가루여서지만 과학적으로 또 실험해볼 수 있다는 오늘 과학 박사. 절대 제가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문과생이 이과생처럼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때요? 너무 재밌겠죠?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라면이에요. 진라면, 약간 매운맛과 로스팅 꽃게탕면. 나는 근데 진짜 이번에 알았는데 이 라면에 천연 조미료를 넣어서 만드는 라면들이 있다는 걸 들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막 깊게 새기고 그러진 않아서 어디 브랜드가 뭐 그렇다 이런 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라면을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 이 풀무원 자연 겉면, 로스팅 면들이 다 천연 조미료 라면으로 유명한 라면이더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다 자연 겉면으로 튀기지 않았고 뭐 조미료 같은 거를 조금 더 천연적으로 넣은 그런 라면이라 해서 얘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라면과 먹었을 때 과연 맛이 엄청 차이가 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면을 한번 끓여볼 건데 둘 중에 뭐 먼저 먹는 거야? 꽃게. 왜냐면 그게 좀 더 순하지 않을까? 뭔가 천연 조미료라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원물적으로 간에들로 하니까 좀 더 담백하지 않을까라는 나만의 생각. 오! 와, 상목이의 라면 가게. 매니머니를 따라하는 상목이의 가게. 덤벼라. 이 로스팅 짜장은 많이 먹어봤어도 이렇게 국물 라면으로 된 거는 꽃게탕면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좀. 와, 맛있다, 이거. 와, 매콤한데 새우탕면 같은 그런 시원함이 느껴지네? 장목씨, 너무 잘 끓여주셨네요. 네? 다음 거로 갑니다. 그리고 면이 완전 쫄깃쫄깃이 아니라 쫀득쫀득, 좀 수제비 반죽 같은 그런 면 식감이야. 조금 다르네. 근데 일단 애초에 맛이 아예 달라. 맛이 다른데 얘는 조금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이, 감칠맛이 되게 이렇게 돌고,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칠맛이야. 우리 친구들과 저는 그래도 이 라면의 MSG에는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MSG를 뺀 천연으로 했을 때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날지가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뒤에를 보잖아요. 여기에는 양조광장 정제소금, 해바라기 홍합, 육, 꽃게, 추출물, 허브 추출물, 치자 환색소, 뭐 요런 게 주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마늘 시드닝, 이스트 엑기스, 면유 첨가 알칼리제, 유화유제, 마늘 조미액, 녹차 풍미유, 찬맛 양재 육수 분말, 진한 감칠맛 간장 분말, 간장 양념 베이스, 뭔가 분말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진라면, 진맵. 우와, 저 지금 먹으니까 딱 느껴진 사실이 있어요. 마늘 엑기스 맛이 진짜 강하다, 이거. 생방송으로 리뷰할 때는 마늘맛 난다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얘 먹다 얘 먹으니까 이 마늘 그 조미유 같은 그 향이 엄청 듬뿍 느껴지고 살짝 그 기름진 맛도 되게 많이 느껴져요, 요거는.
그걸 먹다 이걸 먹으면 진짜 달라. 집에서 만든 고춧가루나 막 이런 양념으로 국물을 낸 맛 같은 느낌이 나고요. 얘는 이상하게 그 고추장찌개를 좀 더 시원하게 먹는 느낌이야. 얘가 조금 더 원물적인 맛에 좀 더 깊은 담백한 베이스고, 얘는 확고한 그 맛이 팍팍팍팍 느껴져요. 그리고 엄청 큰 차이는 기름지지 않아요. 얘는 뭔가 그 오일리하지 않고 오히려 국물이 꾸덕꾸덕하게 바뀔 것처럼 살짝 찐득해요. 찐득찐득. 이 보니까 MSG랑 그냥 천연조미료 차이는, MSG는 순서물질로 깔끔적인 지성적인 맛을 내는 반면 천연조미료는 복합적인 맛을 내므로 깊고 다양한 풍미를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두 개의 그런 차이점을 보여줘서 뭔가 좀 기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진순파여서 이 진순이 맛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얘는 조금 색다른 또 매력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또 좋아하겠는데? 이것도 유명할 것 같은데? 그 다음 과학 시간. 라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 우리가 마시는 것들 중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탄산 음료. 이 음료들 탄산이 다 제각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왜 우리 기호에 맞춰서 탄산 센 거랑 약한 거를 찾아 먹거나 아니면 맛에 따라도 달라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정말 탄산의 그 농도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맛들이 다 다를까? 그 채찌피한테 물어보니까 밀키스 그냥과 제로도 탄산 그 함량이 느낌이 다르다고 느낀다고 하는 채찌피티의 말을 듣고 두 개를 일부러 사봤고요. 그리고 콜라, 그리고 사이다, 그리고 정말 제가 자주 먹는 탄산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자, 먼저 제일 궁금한 밀키스 먼저 먹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밀키스 제로 나온 거 알고 있죠? 저는 굳이 밀키스를 사 먹진 않아요. 왜냐면 전 단 음료보다는 달지 않은 음료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사 먹진 않지만 너무 국민 음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거든요. 일단 기본 그냥 밀키스. 되게 진짜 카푸치노 같은 그 부드러운 탄산감이 참 기분 좋게 하잖아요. 살짝 크림 같은 이 뭔가 우유랑 이 맛있는 단맛과 섞여서 적절하게 있는 이 사이다 같으면서 부드러운 요 밀키스가 주는 이 기포가 너무 잘 맞아. 탄산감 너무 잘 잡았어, 진짜. 그러면 과연 요 제로 다를까, 진짜? 탄산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이 많이 다르네.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이게 좀 더 맛이 살짝 더 물스러운 연한 맛이 있어요.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네, 얘가? 완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탄산감은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탄산도 얘가 더 떨어져, 제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맛도 좀 연한데 청량함도 얘가 조금 더 떨어져서 훨씬 더 라이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유 밀키스랑 무지방 밀키스 먹는 느낌으로 날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요, 청량감은 맛이 아니라 통각신경에 의한 감각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혀나 입안에 넣었을 때, 머금고 있을 때 못 참아서 삼키거나 뱉거나 하는 게 이 보글보글보글 따가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이 탄산수를 먹으면서 가장 느끼는 건, 내가 먹었던 음료들 중에 탄산수가 가장 탄산이 많다고 느낄 정도로 얘가 제일 탄산이 세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 벌써부터 난리 나잖아. 얘는 진짜 입에 넣자마자 바로 아파. 근데 이 바바바바바 하면서 먹는 이 목넘김이 되게 뭔가 시원하다고 느끼면서 막 싹 내려가는 이 느낌이 사실 좋아서 우리가 음료수를 많이 찾는 거잖아요. 그냥 물보다. 뭔가 얘가 자극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주는 이게 사실 알고 봤더니 통각적인 부분이었다는 사실.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탄산은 뇌를 시원하다고 속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이와 비슷하게 매운맛도 뇌를 뜨겁다고 속이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래요. 탄산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청량하다, 시원하다라고 느껴서, 뇌가 그렇게 느껴서 낮은 것보다 탄산 농도가 더 높은 음료를 먹었을 때 좀 더 시원하다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뭔가 밀키스처럼 조금 부드러운 탄산감이 있는, 조금 목넘김이 좀 부드럽거나 좀 아프지 않은 그런 음료를 먹을 때보다 좀 더 기포가 강하고 탄산이 많은 게 훨씬 더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과학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찾아보면서 알아본 게, 제로 음료수가 그냥 음료수보다 좀 더 탄산이 낮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탄산 농도를 조금 낮춰서 먹으려면 제로를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이번에 오렌지 맛 칠성사이다 나왔길래 궁금해서 같이 구매를 해봤는데 와, 이거 먹으니까 얘랑 밀키스랑 큰 차이 없어, 탄산. 나 칠성사이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탄산감이었나 싶네? 그리고 환타 주황색 맛의 2%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더워, 미치게 더워, 그냥 죽을 것 같아. 지금 여름이고 막 더워,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럼 그냥 일단 편의점 가가지고 이런 이제 친구들도 있지만 탄산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런 탄산수를 먹었을 때 좀 더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과학적인 이유와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딴따단. 제가 내일 지금 현재 제 기준 내일 제가 팬미팅을 하거든요. 인천에서 가벼운 팬미팅을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친구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드릴 작은 굿즈를 만들었어요. 진짜 작은 굿즈.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와가지고 저도 지금 제 눈으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뜯어보고. 자, 일단 여러분 손 거울을 제가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뒤에 이제 손거울을 꾸밀 수가 있잖아요. 짜잔. 이게 뭔지 모르려나? 이렇게 보면? 바로 돈가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제가 손글씨로 이신이라고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 그림에다 붙여가지고 이 그림도 같이 AI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가스 거울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돈가스처럼 생각하시면서 돈가스 드시라고. 그 다음은 진짜 그냥 제가 돈가스랑 또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야, 이게 생각보다 리얼하네? 요즘 키링 유행이잖아요. 근데 키링 귀엽기만 하라는 법 있나요? 얘는 배추김치. 뭐 총각김치로 보일 수도 있고 석박지로 보일 수도 있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허리춤에 계속 달고 다닐 건데요. 차키로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가도 빨간색이어서 눈에 띌 거야. 그러면 아씨 어딨지 빨강 띠용 하면 저기 있네 김치 자식. 우리 친구들 반응이 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반응 조금 찍으려고 내일 드릴 때마다 어머 뭔 반응이든 다 좋으니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번 팬미팅 끝나고 제가 일정 조금 지난 다음에 좀 더 제대로 된 팬미팅을 이번에 또 하나 열려고 준비할 거거든요.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좋은 귀여운 굿즈 같은 거나 선물 준비해보려고 할게요. 어쨌든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걸 지나가는 이런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귀엽네요. 자, 여러분 쉬는 시간 끝났고요. 바로 다시 과학 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 그것도 있어. 내가 뭐 하려는 줄 알아? 열받았네. 이라 어대로 이라 뭔지 몰라? 와, 너는 유행에 뒤처지는 친구구나. 자, 그 다음 시간 우리의 사랑,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 떡볶이입니다. 우리 떡볶이 종류가 딱 2개 있죠. 밀떡과 쌀떡 두 가지. 과연 어떤 차이가 과학적으로 있을지 제가 이렇게 우할매 떡볶이집에서 2가지를 시켰어요. 우할매가 원래 쌀떡으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우할매는 저는 항상 쌀떡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밀떡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떡볶이랑 쌀떡볶이 오리지널 이렇게 2개를 주문을 해봤고요. 완전 느낌이 벌써부터 다르거든요. 이것이 바로 쌀떡. 그리고 요게 밀떡입니다. 딱 봐도 느낌이 다르죠? 이게 같은 소스로 같이 끓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찰기나 뭐 어떤 느낌이 아예 다른 게 차이가 딱 보이죠? 이거는 맛 차이보다는 식감 차이가 밀떡, 쌀떡은 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걸로 좀 기호가 많이 나눠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쌀떡파입니다. 굳이 선택하자면. 전 쫄깃쫄깃한 이 쫀득쫀득한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밀떡보단 쌀떡인데 그래서 쌀떡 먼저 먹을게요. 소리 대박이다. 역시 달짝지근한 소스 너무 맛있어. 들리죠? 이 뭔가 쫀득쫀득 쫀쫀한 이 식감 때문에 많이들 쌀떡을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밀떡은 학교 앞에서 먹는 분식집에서 퍼진 밀떡이 가장 좋아했었어. 다르네. 쫀득쫀득, 말캉말캉. 떡 때문에 그런지 이 2개 소스의 그 농도도 너무 다르거든요. 얘는 딱 우리가 아는 그 밀가루를 넣었을 때 살짝 조금 퍼지는 듯한 살짝 크림 스프 같은 그런 소스의 느낌인데 얘는 훨씬 더 물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서
쌀떡의 과학적인 장점과 단점. 장점! 즉석적인 요리에 쌀떡으로 했을 때 아주 적합하다. 즉석 요리해서 바로 먹었을 때 가장 쫄깃쫄깃하고 가장 부드럽고 이렇게 먹었을 때 텐션감이 가장 좋은, 우리가 맛을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쌀떡 자체가 식었을 때는 딱딱해져요. 그래서 당장에 먹었을 땐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식어서 다음날 먹으면 얘가 딱딱해져서 전자레인지 돌려도 이 딱딱함이 돌아오지 않거든, 보통.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쌀떡은 전분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었을 때 질기고 딱딱해진다. 그래서 즉석적으로 먹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고,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밀떡은 그거랑 완전 다른 이유로 또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글루텐 계일 구조의 안정화 기여해가지고 식었을 때도 쫀쫀한 식감을 유지, 장시간 끓여도 뭉개지지 않아 야시장, 도시락, 배달용에 유리한 밀떡이다. 반면에 단점은 식었을 때 뭉개지지 않고 장시간 차갑게 먹어도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지만 그게 좀 퍼졌다고 느낄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단점이지 않나. 두 개 차이가 제일 크죠? 밀떡 서운하네. 어쩔 건데 너가 어쩔 건데. 근데 난 밀떡도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떡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쌀떡을. 밀떡은요, 대신 소스가 같이 이렇게 졸여지면서 이렇게 떡 안에 이렇게 바로바로 묻혀져 있어서 더 듬뿍듬뿍 이 맛을 자극적이게 느낄 수 있어. 와, 오랜만에 먹는 거 너무 맛있네. 자, 다음 과학 시간, 바로 디저트 시간입니다. 두 가지가 나뉘어지죠. 우리 디저트 하면 크림빵 중에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 아까 제가 앞서 말한, 많이들 선호하는 게 동물성 크림을 더 많이 선호하죠. 왜냐면 좀 더 고소하고 식감도 더 몽글몽글하니 느끼하지 않은 게 좀 장점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식물성은 좀 더 기름지면서 버터크림처럼 미끌미끌한 그 두 개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완전 크게 느껴지는데 이것 또한 과학적인 부분으로 또 해당이 되긴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온 두 개의 빵. 노티드, 우리가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쿠팡 같은 데서 주문한 노티드 우유 크림빵. 제가 식물성 크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생각나는 빵 중에 하나가 노티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까까웨뜨예요. 되게 웃기게 알게 되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리뷰 이벤트 이런 거 있으면 거진 다 일부러 해가지고 남기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뚜레쥬르 망원정인가? 거기서 리뷰로 요 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 빵을 리뷰로 줬다는 것 자체가 잘 안 팔리니까 재고가 남아서 주나? 처음에 이 생각을 하고 많이들 안 먹는 빵인가 보다 했거든. 먹었는데 세상에 그 시켰던 것 중에 이게 가장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리뷰 쓰면서 세상에 이 서비스로 주신 이 빵 이름이 뭐죠? 다음에 시키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얘를 무조건 뚜레쥬르에서 시킬 때 하나씩 꼭 시켜 먹는 빵 중 하나인데, 짜잔! 오! 안에는 이렇게 크림이 땅콩 크림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땅콩 크림보다 조금 더 눅진한 꾸덕꾸덕함이 좀 더 장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있는 맛인데 조금 더 고급한 느낌이야. 조금 더 땅콩 맛이 더 진해. 이렇게 밖에서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마트에서 보이는 흔한 빵들, 크림들은 보통 식물성 크림으로 구성된 빵들이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 개인 매장, 뭐 수제 디저트 매장 이런 데서 동물성 크림을 많이 이용하곤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이 식물성 크림이 우유보다 저렴하고 크림을 쳐도 그 크림이 바로바로 안 죽고 꽤 오래 유지가 되고, 이 크림 자체를 냉동고에 얼려 내가 또 사용하고 싶을 때 빼서 바로 해동해서 쓸 수 있을 그 유지가 되거든요, 이 쳐놓은 게. 그래가지고 사용할 때 너무 용이한 거죠. 가격도 저렴한데 쳐서 바로바로 써도 그만, 냉동해놨다가 나중에 써도 그만, 이런 뭔가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이 식물성 크림의 엄청난 장점이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이 원래 뭉치지 않은 거를 팜유나 이런 걸로 대체를 넣어가지고 뭉쳐놓게 한 친구라 우리가 먹었을 때 좀 많이 미끌거리고 좀 뭔가 느끼하다 느끼고 좀 이 이질적인 식감이 조금 단점인 게 이제 이 식물성 크림의 단점이지 않나. 그래서 왜 요즘 결혼식은 안 그러는데 어릴 때 결혼식 가면 결혼식 그 하시는 분들이 케이크를 자르는 행사를 무조건 했어. 근데 그 결혼식 케이크가 가장 니글니글하고 느끼한 버터크림 케이크라는 사실.
근데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이런 식물성 크림을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동물성 크림을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좀 그러니까 함량을 좀 식물성과 동물성 함량을 이렇게 좀 섞던가 그러거든. 조금 더 그 식감적으로. 그래서 탄생한 것들이 또 이런 동물성 크림이 많이 들어간 이런 빵들이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너무 추억 맛이 좋아. 그리고 또 보니까 장점으로 동물성 성분이 없어서 채식주의자, 종교적 제한 식단에 적합하다. 그럴 수 있겠네. 기술의 발전으로 맛만으로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식감적인 부분을 잘 못 느끼거나 워낙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와서 기술의 발전이래요. 다음, 노티드 시그니처 우유 생크림 도넛이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드셔보시고 찾아보셨던 제품이겠죠? 이거 자체가 100% 동물성 크림은 아니지만 동물성 크림이 많이 포함된 그런 크림빵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짜잔요. 일단 맛있어. 적당한 이 크림 맛과 빵 맛. 그리고 되게 수분기가 많다. 이게 냉동시킨 걸 해동시켜서 그런가? 되게 촉촉하네, 도넛이. 너무 다른 맛이야. 이런 특히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동물성 크림이 30% 정도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동물성 빵이라고 이렇게 크림빵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43%. 식물성 빵과 달리 좀 더 고소한 풍미, 조금 우유의 그 담백하면서 고소고소한 맛이 차이가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게 동물성 크림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100%는 아니지만 식감도 진짜 몽글몽글몽글해서 뭔가 부드러운 몽글이를 막 같이 머금고 있는 듯한 그 부드러움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깨끗한 그 맛이 동물성 크림이 주는 그 장점인 거라고 생각해. 이게 버터 등 단쇄 지방이 고유의 풍미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에 의해서 자연유화되어 크림을 형성한다. 대신 단점. 식물성에 비해 가격이 많이 높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식물성에 비해 차이가 되게 높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동물성이다 보니까 채식주의자분들 뭐 종교적으로 조금 그게 이슈가 되시는 분들은 드시지 못하는 크림이지 않나라는 게 또 단점일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는 바닐라 크림이거든요. 근데 얘도 43% 우유 국산이 들어가 있어요. 훨씬 노라네요. 이게 커스터드 크림이어서 그런가 봐요. 노티드 냉동도 맛있다. 그냥 노티드 매장에서 먹는 것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판매하고 있는 거 냉동식품으로 먹어도 맛있네요. 퀄리티 되게 좋은데? 얘가 좀 더 그 계란 맛이 더 느껴져서 훨씬 더 진하다고 느끼겠다. 근데 얘는 조금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보다는 미끌미끌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식물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그 식감적인 부분에서 몽글몽글한 식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풍미나 맛은 확실히 다릅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식물성 크림은 되게 단순한 맛이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땅콩 크림이면 진짜 땅콩과 미끌미끌한 그 크림 맛, 그 딱 버터 같은 그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해 있는데 동물성은 고소하면서 뭔가 몽글몽글한 그 식감도 그렇고 되게 조금 더 풍미나 풍부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나눠지는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동물성을 더 좋아하긴 해요. 맛이. 자, 그 다음입니다. 디카페인과 그냥 카페인 커피는 뭐가 다를까? 저는 제가 이제 수술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조금 이제 몸이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친구들이 해주곤 이렇게 막 TV로 보고 막 그랬어가지고 어느 순간 디카페인 음료를 되게 많이 찾아 먹어서 커피 먹을 때 디카페인 있어요? 를 물어보고는 디카페인을 빼서 먹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디카페인을 많이 찾고. 근데 사실 그냥 커피랑 디카페인이랑 맛 차이가 크게 막 나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과학적으로 또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스타벅스에서 2개를 사왔고요. 디카페인과 기본 커피 이렇게 2개를 사왔습니다. 커피. 조금 다르다. 그냥 원두가 다른 거라서. 근데 굳이 그래도 맛을 2개 차이를 나자면 얘가 조금 더 씁쓸하면서 커피에 조금 진한 듯한 탄 듯한 그런 볶은 향이 얘가 조금 더 강하고요. 카페인이 있는 커피가. 얘는 그 볶은 듯하고 탄 듯한 향이 없어요. 커피의 그 씁쓸한 맛은 느껴져도 그 볶는 그 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미유처럼 왜 볶음 짬뽕이랑 그냥 짬뽕이랑 맛 다르잖아요. 불량처럼. 그런 것처럼 얘한테는 불량이 좀
있고 분량이 빠진 느낌이라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냥 생각 없이 먹으면 똑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맛 차이가 없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얘는 카페인이 없어서 뭔가 그 각성적인 부분, 피곤할 때 피곤함을 쫓으려고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에너지 드링크나 그런 게 디카페인은 디카페인이지만면서도 1, 2% 정도는 제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런 각성제 효과는 거의 미미한 친구고 각성을 해야 돼. 내가 조금 뭔가 좀 빠듯하게 해야 되거나 집중을 해야 된다 하면 카페인이 딱 들어있는 이런 커피가 있다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이유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커피는 그 에스프레소 샷으로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샷으로 많이 먹을 때는 점점 고함량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수면 부족, 잠을 더 너무 막 두근두근거리면 또 잠 못 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함량일 때 어떻게 보면 단점은 수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뭔가 그런 거를 조금 자유롭게 하려면 디카페인도 많이 찾아 먹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맛은 또 느끼고 싶잖아. 그러니까 좀 디카페인을 또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기분이라도 내려고. 그리고 뇌도 뭔가 내가 이걸 먹으면 디카페인이지만 카페인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각성을 도와주지 않을까? 이건 과학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그냥 제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요. 일반 커피가 카페인이 약 60에서 100mg 한 잔 정도의 기준이 그런데 대추 야자 커피 있잖아요. 카페인이 0에서 3mg 밖에 안 들어가 있대요. 한 잔? 그래서 일반 커피에 비해서 되게 낮아요. 어떻게 보면 디카페인 같은 그런 효능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면 대추 야자 커피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맛도 아예 다를 것 같아요. 향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나의 궁금증, 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나무위키 같은 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 음식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뭔가 이런 음식적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진짜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궁금한 것 중 하나거든요. 항상 뭔가를 알아가는 이 재미, 반응이 좋거든. 과학이 신이면 한 번 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영상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